안녕하세요. 건조한 시선입니다. 재밌는 뉴스가 떴는데 뭐냐면 주식, 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이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뭐 세금을 때리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 법안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이런 데서 뭐 참여연대, 민주노총 이런 데서 주식이나 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이다. 그래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앞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집단은 더욱더 많아질 거고, 지금 자본주의니까 돈으로서 모든 게 이제 갈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물론 뭐 파워가 있어야 또 돈도 따라오고 하는 건데, 돈이 있으면 또 파워도 어느 정도 따라오고, 돈이라는 거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각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그렇게 부자가 됐다, 이런 선악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게 좀 선동이 더 잘 먹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저 사람 뭐 강남 어디 잠실 어디 집 살고 있는데 팔지도 않고 지금 미실현 손익이 지금 한 20억 있다, 저거 과세해가지고 나라에서 뺏어가지고 뭐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두가 잘 살고 평등해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 선동하기 딱 좋은 주제잖아요. 결코 그렇게 돌아가는 국가는 절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선동되는 것도 문제인 거죠. 내가 주식 뭐 한 1억 원어치 샀는데 지금 미실현으로 마이너스 한 3천만 원 된다. 나라에서 메꿔줄 거냐? 아니잖아요. 너가 그렇게 투자했으니까 리스크는 너가 감내해야지. 근데 너 돈 벌었어? 그럼 내놔. 뺏어야지. 이게 얼마나 그 미개한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참 황당한 그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 예전에도 뭐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처음 얘기 나오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비스무리한 정책을 뭐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게 뭐냐?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재건축하니까 또 새 집도 되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갔으니까 이거 이익이다, 초과 이익이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이러고 돈 뺏겠다 나라에서.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면밀히 따져보면은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냐? 서울의 전체가 재건축할 것도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뭐 전 나라의 뭐 집값이 상승했다? 개소리죠. 예.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되는데 재건축 아파트 돼가지고 뭐 저 사람 삐까뻔쩍한 레미안이나 더샵이나 이런 데서 살게 되네. 나는 우리 집은 구축돼가지고 재건축 얘기도 안 나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뭐냐 저거, 더 좋은 집에서 나도 좋은 집 살고 싶은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부동산 과세하고 수요와 공급을 만지지 않고 그냥 억제하고 억누르고 반시장적인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막 쪼야 되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왜 재건축 때문에 집값 상승을 재건축 단지가 다 이끌었다고 보고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느냐. 모든 물가의 상승은 수요와 공급이 엇갈렸거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고. 근데 앞으로 한민국에서는 입이 칼이야. 칼만 안 들었지 그냥 입이 무기예요. 입이 그 칼이에요. 말이. 그 입을 무기로 하는 그 도둑질을 하는 황건적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과세를 하고 뭐하고 하면은 더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지는 거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잘 살던 사람이 현금으로 뭐 30억, 50억씩 갖고 있는 부자들이 단순히 못 살아지거나 또 이게 아니에요. 재산 뭐 한 뭐 1, 2억, 3억 5억 뭐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못 사라지는 거지. 뭐 30억, 50억, 10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가계 순 자산이 뭐 얼마 이상이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몇 퍼센트 안에 든다, 뭐 이런 통계들이 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10% 안에 들려면 뭐 한 10억 있으면 된다라고 했으면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커트라인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10억이면은 상위 10%였는데 1년 지나니까 12억 갖고 있어야 상위 10%고, 그 다음 1년 지나니까 또 뭐 한 14억 갖고 있으니까 10% 안에 들고, 이렇게 되는데
하위 그룹을 보면은 그냥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그냥 계속이에요. 계속 그 상태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매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산 가치도 상승하는데 당연히 그 돈이 많은 사람의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누가 전 재산 3천만 원인데 인플레 10% 먹었어. 3,300만 원이 돼. 근데 뭐 한 자산이 10억 돼. 그럼 인플레이션 10% 먹으면 11억이에요. 300만 원과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더 상대적으로 못 사라지는 거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라지는 건데 이런 양극화가 지금 대인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극명하게 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갈리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지 자신들의 어떤 힘이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일어날 거고 거기에서 피해보는 사람은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의미한 자산은 없지만 지금 현재 내가 고소득이야. 내 연봉이 뭐 한 1억 된다. 부부가 1억씩 벌어서 연애 한 2억 버는데 자산은 없어. 자산은 뭐 한 1억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왜냐? 세금이 점점 더 커지고 소비력은 감소해. 근데 1억밖에 없으니까 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중간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야? 연봉 1억씩 받을 거면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성취를 이루어서 그만큼 커리어를 쌓아서 올라온 사람들일 건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자산 가치를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밀려나는 구조로 되거든요. 100% 모두가 밀려나진 않지만 자산을 내가 좀 증식시키는 게 좀 더뎌. 이러면은 매해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뭐 한 3% 4%씩 되는데 경제 성장률은 빠개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나는 그 인플레이션만큼 해지가 안 돼. 그러면은 나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도 뭐 돈 저렇게 몇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 뺏어가지고 세금 더 내면 나도 좀 세금 좀 덜 내고 좀 이렇게 나라에서 좀 조율을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을 대부분 가난하게 만들어야지 자신들의 입지도 견고히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라 자체가 빠개지는 거죠. 빠개지는 거 상관 안 하죠. 어차피 각자 도생이니까. 이게 뭐 당장 뭐 실현될 가능성이나 이런 건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정치인들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를 보면 강남구, 뭐 잠실, 용산, 마포 뭐 대한민국의 1급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팔고 뭐 하려 그러면은 과세 해야 되면은 또 세금이 엄청 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세금 내기 싫으니까 당장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뭐 이 사람들도 어떻게든 수를 쓰겠죠. 뭐 다른 데로 돌리던 뭐 이상한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세금을 회피를 하든 뭐 이렇게 뭐 장치를 다 취해 놓고는 이제 미실현 손익에도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중에 또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 지금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 달러를 갖고 있으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보유세도 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으로 내세우는 사람도 나타날 것 같아요. 뭐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선관위 문제도 그렇고 또 이런 뉴스도 그렇고 이게 정말 그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국운이 지금 급격히 쇠퇴하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